네, 시간이 되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일부 사회를 맡은 충북 참여자치 시민연대 김혜란 사무처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토론회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최근 이제 5급 3특이라는 국가 균형 발전 전략을 세우고 지역 중심으로 성장 거점을 육성하겠다는 방향을 정부는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논의 과정이 정치권과 그리고 지자체 중심으로만 그리고 개발 전략 중심으로만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 시민들의 삶은 어떻게, 그리고 지역의 삶은 지속 가능성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가 필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행정통합 같은 중요한 문제는 속도보다 방향이, 그리고 결정보다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보면 지방선거 전에는 정말 폭풍처럼 행정통합 논의가 진행이 되다가 이제 선거가 본격화되니 언제 그런 논의가 있었냐는 듯 쑥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 논의는 물밑에 잠깐 가라앉아 있을 뿐 언제든지 수면 위로 다시 올라올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저희 시민사회에서도 이것에 대한 논의를 좀 본격적으로 진행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행정통합이 아니라 주민과 지역이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는 시민 중심의 통합을 향후에 만들어가기 위해서 고민을 나누는 공론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민사회가 지금까지 논의가 좀 부족했었다라고 하면 오늘 시작으로 앞으로는 분야별 논의도 확장해 나가고 그 속에서 충북의 미래와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시작하면서 먼저 김태종 충북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상임 대표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태종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입장에서 이렇게 쭉 그동안 살면서 바라본 건 우리가 이제 지방자치 시대라는 말을 하고 그게 이제 제도적으로 아주 오래돼서 거의 뿌리를 내렸다고들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지방은 있지만 자치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장도 도지사도 지역 국회의원들도 서울 가서 조금 돌아다니다 보면 늘 이처럼 하는 말이 예산 얼마 확보해왔다. 그집니까? 자치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중앙에 지방이 종속되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건 자치가 아니잖아. 그래서 보면서 홀만 좋은 지방자치 시대 이러면서 답답해 해왔는데, 마침 뭐 5구 3특 시대를 열겠다는 구상들이 나와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이게 어느 일방의 주장으로 해서 그게 관철되는 5구 3특이 아니고 정말 풀뿌리 민주주의를 얘기할 수 있는 바닥에서의 공론화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마침 이런 자리가 준비된다고 해서 무척 기뻤습니다. 여러분, 우리 풀뿌리 민주주의를 다시 처음부터 써나가는 그런 자리가 여기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얘기 많이 오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충북연구원 김영배 원장님 환영합니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 연구원에서 두 번째 공론장을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열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5급 3특과 관련된 토론과 공청회 자리가 이번이 지금 충북에서는 공식적으로는 8번째가 될 겁니다. 그리고 시민사회와 또 함께 주관 주체가 되어서 하는 것은 두 번째 공론장이고요.
행정에서 실질적으로 도에서 그리고 도의회에서 그리고 우리 지역 충북 내 지역에서 4번 정도의 공론장을 또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이 시간이 아마도 조금 더 행정적 측면에서 그리고 충청북 특별자치도법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행정의 방향과 또 우리 충청권 전체와 또 우리 충북이 또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고민을 조금 더 열어놓고 우리 시민들의 의견 그리고 다양한 시각에서의 관점에서의 접근을 함께 논의해보는 그런 장을 또 갖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충북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그리고 충북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그리고 균형발전 지방분권 충북본부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많은 우리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하면서 우리 충북의 미래, 특히 5국 3특 국가 균형 성장 속에서의 충북의 역할 그리고 또 오늘의 주제처럼 그 속에서 우리 시민사회의 역할은 무엇인가까지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깊이 있게 논의하고 앞으로의 또 방향성을 같이 찾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까지 오늘 토론을 통해서 그리고 발제를 통해서 논의되어질 것은 우리는 어떤 옵션들이 있는지 지금까지 논의되어져 있던 옵션과 그리고 혹시라도 오늘 지금까지 논의되어지지 않았던 또 다른 옵션은 또 없는지 그런 것들을 함께 좀 모아가면서 그리고 그것이 우리 도민들께 제대로 전달되어지고 또 언론도 또 전문가들께서도 그런 것들을 장단점들을 같이 분석해 보면서 도민들께서 정확한 정보와 또한 분석 결과들을 놓고 선택하실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는가라는 차원에서 앞으로 이번이 2번째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공론장이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선거와 상관없이 꾸준히 논의의 장을 가져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회는 충북연구원과 충북참여자치 시민연대 정책연구센터 그리고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공동 주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충북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균형발전 지방분권 충북본부 그리고 청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귀한 분들 자리해 주셨는데요. 먼저 제 눈에 딱 배웠습니다. 우리 강태재 충북시민재단 명예이사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유철웅 충북민간사회단체 총연합회 회장님도 자리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워낙은 그 토론으로 그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함께 해주시기로 했는데 갑자기 국회 본회 일정이 잡혀서 불가피 참석을 못 해주셨는데요. 대신 축전을 좀 보내주셨습니다. 좀 간단하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5국 3특 시대 충북의 선택과 시민사회 역할 특별자치시대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토론회 좌장을 맡아주신 충북참여자치 시민연대 정책연구센터 정상호 센터장님을 비롯해 발제를 맡아주신 이후연구소 하승우 소장님, 충북연구원 이유환 센터장님, 그리고 토론자로 함께해 주시는 노한나 교감선생님, 손은성 공동대표님, 이재표 공동대표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정부의 5급 3특 국가균형 발전 전략은 이제 지방분권과 지역발전 그리고 지역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충북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 관점에 대한 논의는 아직 부족한 상황입니다. 충북의 미래와 시민사회의 역할을 논의하는 오늘의 토론회가 충북이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며 저 역시 충북의 균형 발전을 위해 국회에서 정책적 제도적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송재봉. 네, 안녕하세요. 오늘 자장을 맡게 된 저는 충북
천년대 정책연구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고 서원대 사회교육과의 정상훈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먼저 그 발표와 토론 맡아주실 분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분이시고 옥천에서 활동 중이시고요. 하승우 박사님, 이후연구소 소장님을 맡고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번째 발표 굉장히 재미있는 논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충북연구원의 충북정책개발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유한 센터장님. 원래는 그 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을 듣고자 송재봉 의원을 저희들이 토론자로 섭외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긴급 본회의가 지금 개최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못 오셨습니다. 세 분의 토론자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이 서서 세 분을 모셨습니다.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 중이신 이재표 대표님, 미디어날 대표 맡고 계십니다. 노한나 교원선생님 조금 늦는다고 하셨어요. 오시면 다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은성 공동대표님 맡고 계십니다. 원래는 그 사회자가 객관적이어야 되는데 오늘 먼저 그 광고로 시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주제하고도 관련돼 있어서요. 그 지역 균형 발전,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하승우 박사님이 최근에 쓴 책인데 무궁화호를 위하여. 그러니까 제목에서 느껴지죠. 지금은 사라진 KTX 시대에 이 무궁화호가 없어졌다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역 소멸과 지역의 위기를 함축한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역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미디어 날의 이게 지금 출간물입니다. 날. 여러분들 지금 뭐 프로그램들, 프로젝트들도 많이 하고 계신데 청주의 공론화의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아까 김영배 원장님께서 아마 5국 3특에 대해서 지역에서 유일하게 공론화를 주도하고 있는 단체는 충북연구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치인들은 선거를 주기로 해서 반짝 관심을 갖는데 비해서 충북연구원, 특히 김영배 원장님의 리더십이 이 문제를 도정과 시정의 담론 활성화에 가장 크게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개회사에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도민들은 아직 이 문제, 5국 3특이라는 단어가 생소하기만 합니다. 저는 이 5국 3특이라는 담론의 지형에 대해서 일단 여러분들께 도입부에 좀 설명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5국 3특은 지금 몇 가지의 반대와 찬성의 논의가 있습니다. 가장 원론적이고 좀 급진적인 반대 입장은 총론적인 거부,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254개 기초자치단체의 활성화 또는 16개 광역시도, 2개 특별시도의 완전한 자치분권. 왜 5국 3특이냐? 지금 있는 행정단위가 활성화되고 거기가 성장하는 거, 거기가 지속가능한 발전 협의회의 기초단위가 되는 것이야말로 한국에서 진정한 발전, 균형 발전이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과정과 절차의 문제를 지적하고, 그러니까 5국 3특의 큰 거시적 방향과 비전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왜냐하면 수도권 1국보다는 5국이라는 한 개의 특별도보다는 3개의 특별도가 가고 있다는 것이 다원화 시대에 맞는다. 아테네의 민주정보다 로마의 공화정이 좋은 거는 아테네는 민회만 있었지만 로마에는 집정관, 원로원, 민회가 같이 공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국 시대가 아니라 5국 3특 시대는 발전이다, 업그레이드다. 그러나 이들이 반대하는 건 뭐냐면 지난번 대전 세종 쪽에서 그 대전대 곽현근 교수님께서 이 문제에 가장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방향은 옳지만 이렇게 6.3 지방선거 앞두고 행정구역 강제 통합하듯이 5조 원씩 4년간 20조 준다는 명목하에 논의 없이 밀실에서
졸속 협의하는 이 프로세스에는 동의할 수가 없다. 이건 국가적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좀 더 긴 타임테이블을 갖고 접근해야 된다. 이런 입장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마 하승우 박사님 글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5국 3특은 또 하나의 광역에 대한 특별 우대이다. 더더구나 광역 중심의 성장이론, 발전이론, 규모의 경제학이 기초한 이론이다. 이렇게 했을 때 기초자치단체, 읍면동의 주민자치라든지 이런 가장 중요한 목적들, 이거는 상실할 수가 있다. 그리고 풀뿌리 민주주의 관점에서도 5국 3특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지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로, 충북의 문제로 들어오겠습니다. 이건 이유한 센터장님의 논문에 나와 있는데, 일종의 핫바지론, 소외론. 야, 남들은 5국 3특에 다 들어가 있는데 충북은 5국이야, 3특이야. 지금 빠져있죠. 여기 편승해야 된다. 그러면 5국으로 가자. 충남, 충북, 대전, 세종을 아우르는 광역자치 발전의 그 메타 프로젝트를 다행히 대전, 충남 빼졌으니까 다음 4년까지 차분하게 논의해서 5국의 하나로 끼어들자. 이게 전략이 하나일 수 있는 거고요. 아니다. 아예 5국 4특으로 가자. 지금 3특에 포함되어 있는 제주, 강원, 전북 말고 왠지 대전, 충남하고의 행정구역 통합은 충북의 입장에서는 하위 편입되는 느낌도 있고 왠지 그 곁다리 쓰는 느낌이 좀 강하다. 이럴 바에는 아예 바이오나 산업특구를 중심으로 해서 충북이 네 번째 특별자치도로 가는 것이 어떠냐. 라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것들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새로운 관점, 시민사회 입장에서 5국 3특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라는 것이 저희들의 기획 의도고요. 두 번째는 다급한 문제, 충북의 문제. 충북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완 박사님 논문에 재미있는 표현. 우리 5국 3특에 못 껴서 조바심 날 필요가 아니라 우리에겐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다. 그래서 이제부터 그 논의를 하자는 말씀이신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문제 제기들.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 도민들, 청주 시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논의는 첫 번째는 객관적인 정보, 5국 3특이 서 있는 정치적, 정책적 지형들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우리 도민들에게 좀 알려드리고 싶다라는 취지에서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조금 늦게 오셨는데 우리 김한나 교감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노한나 교감 선생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송읍에 있는 만수초등학교 교감입니다. 네, 저희 학교가 현장체험학습이 6개 학년 하루씩 가다 보니까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대전에서 좀 차가 밀려가지고 죄송하지만 늦게 왔습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예, 그러면 주제 발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순서대로 발제 1은 하승우 소장님께 20분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발제 시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구연구소에 있는 하승우라고 합니다. 제 발제문은 20분 내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쓰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예전부터는 광역 통합에 좀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요. 최근에 제가 나름의 약간 가치관을 변동을 겪으면서 약간 설정하게 된 거는 찬성 반대를 명목적으로 하는 거에 시간을 쓰는 게 오히려 우리의 삶의 질을 더 떨어뜨리는 것 같다. 오히려 좀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해 가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 때문에 저는 약간 사실은 요즘 한창 이제 찬반 논의가 약간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더 명확하게 진단부터 시작하자는 입장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제 발제문도 사실은 어떤 방향성에 대한 논의보다는 좀 진단을 어떤 가치와 관점에서 해야 될 거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담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페 5급 3특에 관한 얘기는 어쨌든 뭐 정상훈 선생님이 이미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굳이 반복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어쨌든 정부의 입장은 권한의 분산과 재정의 분산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것이냐. 근데 사실 저는 이 얘기가 새로운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정부 때부터 사실은 분권국가 얘기는 나왔었고, 문재인 정부 때도 사실은 재정분권에 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저는 초강력권을 만들면은 특별교부세를 더 준다는 얘기도 사실 좀 약간 조삼모사 비슷하다. 원래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조정하기로 했었는데,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행이 되면은 당연히 지방정부 재원이 늘어나야 되는 문제를 마치 빨리 통합하면 더 주겠다, 이렇게 논의가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데 왜 이렇게 논의의 출발점을 달았을까가 조금 이제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로는 그래서 사실 이 광역 통합 얘기는 부울경 통합부터 이미 나왔었고, 사실 이 충청권 통합에 관한 얘기도 이미 나왔었죠. 제가 발제문 5페이지 밑에 보시면 2021년도 12월에 이미 충청권 광역생활권 경제권 이거 만드는 논의가 있었고 보고서도 나왔습니다. 제가 충북도청에 정보공개 청구했더니 충북도청이 안 준다 그래서 대전시를 통해서 받아가지고 이미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왜 시민들한테는 보고서를 안 알려주냐. 그래서 제가 그때 저희 공동체 라디오 매주 진행하고 있었는데 3회에 걸쳐가지고 보고서를 그냥 라디오에서 읽었습니다. 1장에 뭐 있고 2장에 뭐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방향이 설정돼, 저는 어쨌든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방향을 잘 설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그렇게 설정된 방향이 어떻게 구상되고 있고 어디로 가고자 하는지를 주민들과 공유하는 단계가 저는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우리가 지방자치제를 하는 이유는 지방정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법도 보시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존재 이유는 주민의 복리증진이지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구상하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결국은 구상한 내용이 어떤지를 주민들과 적절히 소통해야 되는데 그런 소통이 잘 안 되고 있고, 그리고 또 제가 볼 때는 소통이 안 되는 이유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이 초광역권 구상의 중심은 항상 핵심 축을 만드는, 어쨌든 거점을 만들고 핵심 축을 만드는 전략이 중심이다 보니까, 가령 제가 사는 이제 옥천군 같은 곳은 이제 농촌은 항상 그 전략의 핵심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어쨌든 산업 중심의 이 재편 전략이라고 하는 것들은 항상 이 배우지를 논의의 중심으로 두지 않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제 외부로 알리기도, 그래서 저희 옥천군청에 있는 담당 공무원한테도 이거 공론은 안 하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확정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공식 계획으로 확정되면 논의할 텐데 아직 이거는 계획 단계라서 논의할 수 없다. 그래서 아니 뭐 계획 단계 때 논의 안 하면 뭐 그러면 땅 뜨기 시작하면 논의할 거냐 그래가지고 또 약간 시비를 붙기도 했었는데, 저는 그래서 중요한 계획이라면 저는 그만큼 충분히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저는 어쨌든 이 초강력권에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구상들이 저는 어떤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어떤 부분은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기준점을 뭘로 잡을 거냐에서 좀 저는 어쨌든 좀 이 산업과 일자리 중심의 저는 이 구상은 약간 규모가 보는 게 너무 20세기 저게 아닌가. 이미 시대는 21세기로 가고 경제라고 하는 게 단순히 산업만으로 구성되는 것도 아니고, 뭐 사실 지금 보면 일자리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산업을 통한 일자리도 있겠지만 돌봄노동 같은 경우에 일자리 굉장히 확장되고 있고, 지금 뭐 사회 서비스 논의도 되게 이제 나가고 있는데, 그럼 사실은 일자리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너무 전통적인 대공정 중심의 산업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오히려 지금은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을 고려했을 땐 돌봄 중심으로의 전환이 필요한데 그런 논의는 잘 되고 있지 않을까. 아마 그건 어쨌든 간 이게 어떤 재원과도 연관이 있고 여러 가지 면이 있을 걸 생각하지만 좀 복합적이면 좋겠다. 그리고 각각의 전략들이 가지고 있는 연계성이 좀 강화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저는 진단을 하기 위해서 사실 이제 여러 개의 자료와 논문을 뭐 이렇게 평가를 했지만 그거는 뭐 7페이지부터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 그동안의 논의는 약간 상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굉장히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동안에 중앙정부가 여러 가지 균형발전 전략을 써왔는데 어떤 면에서 계속 비슷한 한계를 반복하고 있다. 그 비슷한 한계는 뭐냐?
역시나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균형발전 전략이었기 때문에 결국 중앙이 기획하고 지역이 그 기획에 동참하는 방식으로 가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여전히 수도권 중심의 일극체제를 못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계속된 내용의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별로 뭐 어쨌든 그 행정 수도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주요한 공공기관도 이전하고 그다음에 균형발전 기금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역 특화 산업 같은 것도 많이 들어왔지만 여전히 좁히지 못하고 있는 거는 지역 간의 격차인 거고 뭐 실제로 산업이 들어오더라도 여전히 소득은 여기로 유출되고 8페이지 보시면 저는 이게 약간 좀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한국은행 대전 충남 본부에서 2024년에 나온 보고서를 보면 원래는 여기 유출 규모가 제일 심각한 문제였는데 그러니까 산업이 들어오고 GRP는 지역 내 총생산 규모는 되게 크게 늘었지만 사실은 그동안의 논의들은 여기 유출 규모가 너무 커서 지역에 별로 큰 도움이 안 됐다 했는데 2023년부터 충남 같은 경우에는 이 여기 유출 규모보다 지역에 살지 않는 고소득자의 비중이 더 커지면서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충남에서 일은 하지만 실제로는 거주는 생활은 소비는 다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의 비중이 늘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또 약간 뒤집어 보면 뭐냐 하면 그럼 충남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비중을 보면 역시나 고소득자는 외부에서 온 사람이고 충남에서 만들어진 일자리들은 결국은 비정규직 저임금 일자리 가능성이 되게 크다라고 하는 점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산업이 유치된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여전히 그 내부의 격차는 유지된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고 저는 사실 그게 좀 대표적인 사례가 최초의 특별자치도로 지정되었던 제주도의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도 보시면 어쨌든 재정 규모도 되게 늘었고 인구도 실제로 늘었습니다. 특별자치도로 지정되고 난 뒤로. 그리고 산업 구조도 1차 산업에서 사실은 이제 3차 관광산업 중심의 서비스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뭐 어떤 면에서는 애초에 목표한 대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그럼 그 전환을 통해 가지고 제주도민이 느끼고 있는 삶의 질이 높아졌느냐? 그리고 그 산업 구조 전환을 통해서 일종의 일자리라고 하는 것들이 수만 늘었을 뿐만이 아니라 일자리의 질이라고 하는 것들이 향상됐는가를 보면 제가 9페이지 위에 적었지만 사실은 좀 사실 전 요즘 이제 초강력권 제안하시는 분들한테 어쨌든 특별자치도 어쨌든 제주도는 지금 20년 정도 실험을 2006년도에 제주도 특별자치도 지정이 됐기 때문에 20년 정도 실험을 했으니까 제주도 사례를 좀 정확하게 분석하면 좋겠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고 그 전환 과정에서 어떤 비용이 커졌는지를 좀 보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뭐 제주도는 경제 규모는 커졌지만 어떤 면에서는 주력 산업이든 1차 산업은 사실 더 어려워졌고요. 관광 서비스 산업은 늘어났지만 사실 비정규직 임시직만 늘어나가지고 일자리질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비율이 제주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황이 된 거죠. 그럼 이게 어떤 특별자치도로 지정되면 뭔가 또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낮아지고 있으니까 제주도는 한 재작년부터는 이제 인구도 다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제주도를 떠나는 사람들, 예전에는 제주도에서 미래를 보고 온 사람들이 늘어났다면 지금은 이제 줄어들고 있는 거죠. 뭐 그런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걸 볼 때 그냥 이게 어떤 특별자치도 지정되면 삶이 좋아진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정되고 전환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오히려 저는 그 내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고민을 훨씬 더 깊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그런 구상들을 자꾸 소수가 하게 되다 보니까 뭐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특별법 지정되고 난 뒤로는 도지사의 권한이 굉장히 강해졌는데 문제는 도지사를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이 별로 없었다는 거죠. 도의회도 견제를 잘 못했고 주민들이 견제하기 위해서 주민소환운동 일종의 지사 소환운동을 두 번이나 벌렸지만 사실 다 무산되는 바람에 오히려 이제 도지사의 무소불위의 권력은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볼 때 그러면 이 특별자치도나 초강력권의 지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면서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은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라 좀 의도적인 논의가 필요하고 옆에 대표님 토론을 쓰셨지만 사실 공론장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저는 만들어져야지만 그게 필요한데 지금은 사실 그런 과정들은 좀 생략되어 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자연스럽게 충북에서 이런 자리가 있어서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조금 더 저는 좀 저희가 전환이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해서 논의하기 위해 좀 고민해야 되는 주제를 새로 좀 잡으면 좋겠다. 아까 제가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어쨌든 반대해서 일단은 잠정적으로 두고 보자는 입장을 바뀐 데에는 왜냐하면 그냥 지금 현재 상태에서 또 논의할 수 없는 주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 주제들을 좀 논의하기 위해서 저는 초강력권을 우리가 조금 더 이 발판으로 쓰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제 그 얘기를 11페이지부터 좀 썼는데요. 크게는 세 가지 정도입니다. 첫 번째
번째는 어쨌든 저희가 해방 이후에 이렇게 대한민국 건설되고 하는 뒤에 사실 저는 되게 숙제가 저희가 어쨌든 91년도부터 지방자치제도를 하면서 어쨌든 3계층 행정체계를 만들었어요. 중앙정부, 광역, 기초 이렇게. 근데 이 체제가 효과적인가에 대한 의문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특히 광역의 역할은 뭐지? 그런 역할이 되었는데, 그래서 한때는 이제 이걸 다시 2계층으로 만들어야 된다. 중앙정부랑 기초만 있어야 된다. 아니면은 이제 뭐 중앙정부랑 광역만 이런 논의가 있었는데, 그래도 이 3계층제 행정체계가 효과적인가의 문제가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뭐였냐면 주민들 편에서 행정권하고 생활권을 일치 안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되게 심각한 거죠. 그냥 행정권이 분리되어 있으면 주민들은 이 경계를 오가는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쪽 문제 풀려면 이쪽 행정 만나야, 이쪽 문제 풀려 이쪽 행정 만나야 되는 되게 어정쩡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럼 사실은 이 불일치의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 거냐, 이것도 항상 문제가 제기되어 왔었는데, 반대가 항상 크죠. 왜냐하면 기존의 행정권을 건드려야 되니까, 기득권을 건드려야 되니까 이건 사실 되게 어려운 문제였는데, 그래서 항상 그냥 다 유보됐습니다. 거의 한 60년 동안 문제는 제기되었지만 답은 다 그냥 이렇게 더 이상 논의가 진지 안 되게 이렇게 덮어왔었는데, 저는 어쨌든 그럼 초강력권이 만약에 된다면 이 문제를 좀 논의를 진지하게 해보자. 제가 알기로 어쨌든 지금 전남 광주도 이제 어쨌든 법은 통과됐지만 사실 굉장히 심각한 지금 제가 볼 때 갈등 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어쨌든 광주광역시의 자치구랑 전남하의 기초의 자치단체의 권한이 되게 다르단 말이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권한을 분배하고 특히 재정을 어떻게 분배할 거냐를 사실 지금은 법만 통과됐지 이제 본격적인 이제 힘겨루기를 내부적으로 해야 될 텐데 그걸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그래서 저는 사실은 좀 기존에 있었던 행정 권력을 한번 허물고 다시 한번 재구축해보는 실험을 해보는 것도 만약에 초강력권이 그걸 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된다면 저는 한번 논의해볼 만하다. 왜냐하면 기존의 행정체계 그대로 둔 상태에서는 그 문제를 논의할 수 없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걸 한번 시작해보는 단계로서 논의할 수 있지만 물론 그것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하겠지만 그 논의를 하기 위한 단계로는 한번 고려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사실 지금의 고국 삼특 전략은 제가 최근에 나온 정부 보고서도 봤는데 중앙에서 나온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산업 중심일 수밖에 없긴 하지만 지나치게 산업 중심의 전략이다 보니까 실제로 지역 주민들이 되게 피부로 와닿는 뭐 특히 교육이라든지 의료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되게 부수적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요즘은 산업이라고 하는 것들도 그냥 단일 산업이 아닌 거죠. 가령 충북도 어쨌든 반도체나 바이오나 하기 위해서는 결국 에너지가 필요할 텐데 그럼 그 에너지를 어떤 방식으로 가져올 거냐. 아마 뭐 중부권이 되면 어쨌든 충남이 워낙 그 석탄화력 발전소 때문에 자금률이 높으니까 이제 할 텐데 만약에 충북만의 독자적인 특별자치도 된다 그러면 충북이 지금 에너지 할 때 굉장히 낮은 편인데 충북은 어떤 방식으로 에너지를 높일 거냐, 아리백 이런 걸 어떻게 달성할 거냐. 하지만 뭐 저런 것도 사실 이제 저는 그러니까 기획이나 산업 전략이 무관한 게 아니라 그런 걸 같이 고려해야 되는 거고 일자리라고 하는 것도 예전에는 그냥 임금이 얼마였다면 지금 어쨌든 간에 거주 조건과 교통과 의료와 이런 것들이 일자리가 다 저는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도 마찬가지로 충북 내에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구성될 거냐에 대한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동안의 논의들은 공공의료가 중요하다 이런 항상 한국에서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빨리 공공의료를 설립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충북은 오히려 둘 건데 이제 항상 논의가 청주에 둘 거야? 아니면 충주에 둘 거야. 그러면 또 제가 사는 남부 3구는 발끈하면서 왜 우리는 맨날 남부 3구는 논의에 소외되냐.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런 방식으로는 공공의료가 확충이 안 되는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지금 필요한 것들은 가령 지금 진천군에서 실험하는 것처럼 민간 의료 자원하고 어떻게 공공의료 자원을 연계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이게 그냥 한 지자체, 기초자치체 단독으로 감당하기엔 제가 볼 때 사이즈가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찌 보면 이렇게 광역권이 그런 것에 대한 이 계획을 짜고 교통과 의료와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을 짜서 이쪽에 기초와 연계해서 진행을 한다면 저는 사실은 좀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가령 아까도 오면서 보니까 충북의 돌봄 노동자가 4만 명이라 그러는데 충북의 돌봄 노동의 질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그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충북을 바라보고 충북으로 오고 싶겠죠. 그리고 이쪽에 더 돌봄 노동이 강화된다라고 하면 저는 그런 것들이 또 다른 형태로 그러니까 특정
특정 산업의 유치가 아니라 기본적인 생활에 있어서의 노동이라고 하는 것들을 강화시키는 것도 저는 일정 정도 우리가 살고 있는 경제를 올바르게 만드는 되게 중요한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고민들도 이런 이 광역권, 초광역권이라는 구상에서 좀 담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세 번째로는 사실 이제 뭐 마지막인데요. 저희 동네나 농촌 지역에서 많이 고민하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옥천에 이주한 지가 이제 한 13년 정도 되는데요. 이제는 처음에는 왔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맨날 청주에서 회의하는데 사람들이 짜증냈습니다. 또 청주에서 1시간 걸려 가야 되는데, 또 1시간 갔다 1시간 돌아와야 되는데, 또 청주야? 왜 우리 동네에서 이제 회의 안 하냐? 뭐 이런 이제. 그러니까 어쨌든 충북도 사실 보면 내부적으로 되게 위기가 있는 거죠. 우리가 맨날 수도권 비판하지만 사실은 충북 내에서는 이제 청주 중심인 거죠. 청주 중심, 어쨌든 이제 생계시와 어쨌든 나머지 분단위와의 격차가 있는 거고, 어쨌든 뭐 또 청주청을 한번 통합을 했지 않습니까? 이쪽에 사이즈는 더 커졌는데, 그럼 내부에서 그런 식으로 이쪽에 위기가 되는 것들이 초광역권에서 해결되는가, 자동적으로? 뭐 당연히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다면 근데 뭐 이거를 그러면 억지로 그러면 청주의 시의 힘을 빼면은 그러면 나머지 군 단위와의 위기가 사라지는,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있는 힘을 억지로 뺄 수는 없는 거고요. 오히려 저는 지역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가치가 살아나야 되고, 그 각각의 지역이 가지고 있는 고유성이 반영돼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 우리 사회 자체가 너무 이 특정한 직업군과 특정한 공간과 특정한 시간대의 감각이 너무 강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촌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저는 사회적으로 존중받는다면 다른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은 너무 그런 게 아닌 거죠. 사실 저는 지방 소멸이라고 하는 것도 한편에서 되게 경제적인 게 아니라 되게 문화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자기 가치라고 하는 것들을 존중하는 법을 잘 모르고 계속 그것들을 폄하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초광역권이라고 하는 것 어찌 보면 그런 약간 우리가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위기와 능력주의라고 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전략과 구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만약에 동반이 된다면 한번 우리가 한번 실험해 보시고, 왜냐하면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 변화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기 되게 힘들기 때문에 이 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 초광역권이라고 하는 논의가 되게 그런 것들이 출발점이 된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적극적으로 한번 이거는 논의를 우리가 좀 길게 보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 근데 만약에 이런 내용들이 계속 그냥 기존의 내용들을 약간 답습하거나 반복하는 방식으로 한다면은 아마 다수의 지지를 받기는 쉽지 않지 않겠냐. 물론 소수의 행정이 끌고 간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랬을 때 제가 볼 때 어쨌든 제주특별자치도가 겪었던 그 고난의 길이라고 하는 것들을 반복할 수 있는 또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제 발전은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삼특에 생각해볼 만한 부분들을 몇 가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국 삼특이라는 게 도시 중심, 산업 중심, 제조업 중심, 그다음에 중앙 중심의 카테고리를 못 벗어나고 있다. 여기 지방은 수동적인 위치로 좀 끌려다니고 있는데, 새로운 상상력을 세 가지 차원에서 제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이 논문에서 우리가 좀 재미있게 지적해 주신 것 중에 새겨들을 만한 것들 중에 하나가, 제주도의 20년의 특별자치도의 경험을 좀 냉철하게 평가해보자. 아마 충북 입장에서는 또 그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청주청원 통합이 12년이 가져다준 결과들, 평가되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그 다음에 충북의 에너지 자립률이 전국 최하위권이라고요? 네. 근데 우리 SK 또 제2산단 짓자고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아무튼 이 논문에 담겨진 질문들, 그러니까 성찰적 질문들에 대해서 토론의 지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발표문은 파워포인트를 사용해서 아마 이 공간이 저희들이 있으면 방해가 될 것 같아서. 네, 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발제를 맡게 된 충북연구원의 이완이라고 합니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드릴 말씀은 이제 5국 3특 시대에 이제 충북의 전략적 선택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좀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지방 분권, 뭐 행정 통합에 대한 어떤 의미들을 많이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분들은 아시겠지만 시민분들은 뭐 5국 3특이 뭐야, 뭐 이게 뭐지 이렇게 숫자 노름인가 이렇게 해서 사실 좀 이질적으로 다가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뭐 앞에 다 설명해 주셨겠지만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하고 왜 행정 통합이 또 지방 분권이 필요한지에 대한 역사적인 좀 배경과 의미들을 좀 잠깐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5국 3특 시대에 그 충북의 잠시만요. 제가 시간을 잘 지키기 위해서 타이머를 좀 맞췄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의 여건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경쟁력은 어느 정도인지 좀 진단을 하고요. 마지막에는 그럼 이런 이제 5국 3특 시대에 우리 지역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앞으로 어떤 과제가 있는지를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좀 보시면 이제 뭐 다 하신 내용이지만 그래도 좀 리뷰한 측면에서 좀 살펴보면 우리가 지금 그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아까 앞에도 대표님 말씀해 주셨지만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광역지자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초지자체가 있습니다. 광역지자체는 현재 17개가 있고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그냥 일반 도, 특별자치도 이렇게 됩니다. 광주하고 전남이 통합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16개로 17개에서 아마 재편이 되지 않을까 봤고, 뭐 기초지자체가 있습니다. 그럼 5국 3특은 결국에는 그 1극의 수도권을 좀 형태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이제 이 행정통합이라는 게 왜 자꾸 출범을 했는지를 좀 저거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결국에는 지방자치제가 출범하는 1995년도가 시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도농복합시라 그래서 그 기초시와 기초군이 대대적으로 1996년도를 앞두고 통합을 했습니다. 약 80개의 기초지자체가 행정통합을 해서 40개 단일 통합시로 재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것을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왜 합쳤냐라고 봤을 때는 도시와 농촌 간의 상생 발전을 해야 된다. 또 하나는 생활권이 일치하기 때문에 행정 비효를 해소해야 된다. 그리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명분으로 이제 모였지만 결국에는 정치적인 행정 재편 목표가 아닌가라는 일각에서의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좀 사실화 드러내는 부분이 뭐냐면은 실제로 이 행정통합이 민선 1기에 최초로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1998년도에 전남의 3여라고 부릅니다. 여수시, 여천시, 여천군이 전격적으로 통합을 했죠. 그래서 통합 여수시로 출범을 했는데 이 출범 시기가 민선 2기 시작하면서 출범했습니다. 또 보시면 2010년대에 우리가 아는 마창진, 여기 경남 마산시, 창원시, 진해시가 창원시로 통합하는 것도 민선 5기 때 출범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우리 지역의 청주와 창원군도 통합 청주시로 통합한 시기가 민선 6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행정통합에 대한 논의들은 항상 지방선거를 앞두고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그 결과물들은 지방선거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그 기초 단위에서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행정통합이 일어났는데 최근 들어서는 광역지자체 간의 행정통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이거를 메가시티라고 좀 부르죠. 과거에는 뭐 도농상생 간의 발전 방안들, 그 다음에 행정 그 비율을 해소하자 이런 문제였지만 최근 들어서는 저출생 고령화 문제, 그 다음에 수도권에 계속 집중화되는 문제들, 그리고 지금 글로벌 공급망이 엄청 많이 빠르게 변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나 이제 경제산업 생태계가 변화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이제 지방 소멸 위기를 더 부추기고 또 이제 지방의 경쟁력을 이제 감소시킨다라는 그런 그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거버넌스를 재편을 해서 광역지자체 간에도 행정통합을 하자라고 이제 논의가 되는 것이죠. 최초로 2018년도에 우리가 아는 부울경이 메가시티를 추진했습니다. 아신 것처럼 이것도 민선 8기 전입니다. 활발하게 추진을 하다가 거의 다 됐는데 결국에는 통합 비용 문제들, 뭐 이것을 통합 특별시를 어디 둘 것인가의 문제부터 여러 가지 다수의 사유로 결국에는 민선 8기 출범을 앞두고 무산됐습니다. 지금 그 부울경 여기 메가시티가 한참 논의되고 있을 때 우리 충청권도 사실은 충청권 메가시티가 논의가 같이 됐었고요. 그래서 아시는 건 많은 분들이 모르시더라고요. 2024년도 12월 달에 우리가 충청광역연합이 출범했습니다. 이 충청광역연합은 단순히 협회와 단체가 아니라 충청권 4개의 시도의 연합체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파견되어 있고요. 자체적인 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따가 좀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충청권 메가시티가 구성이 되면서 야, 우리도 이제 통합을 이제 하는구나라는 논의가 하는 시점에 최근에 갑자기 뭐 어떻게 보면 기습적으로 대전 충남이 자체적인 통합시를 하겠다라고 추진을 하면서 사실상은 충청권 메가시티가 현재 좀 표류 상태에 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저희가 알겠지만 이 5억 상특이 되었던 행정 통합이 되었던 결국에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수도권이 너무 비중이 크다. 그러니까 수도권 1국으로는 우리가 성장할 수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초강력권으로 나누자. 뭐 이런 부분이 사실상 가장 큰 논점이 되겠고요. 요거는 한번 시간상 자료를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러면 이제 이런 5국 삼특 시대에 우리 지역의 여건을 좀 제대로 알자. 우리 지역의 경제 규모라던가 경쟁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좀 저희가 좀 알아야 되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저희가 다뤄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지역의 경제 규모입니다. 최근 가장 최신 연도로 봤을 때 우리 지역의 경제 규모가 한 82조가 되고요. 전국으로 따져봤을 때 9위 정도가 됩니다. 4%가 넘지 않습니다. 3.6%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왜 수도권이 문제라고 하냐면은 경기도하고 서울이 거의 대부분의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인천까지 합치면 우리 전체의 경제 구조에서 3개 광역시도가 우리 전체 경제의 반 이상을 가져간다라는 것이죠. 그 외에 나머지 우리가 11개, 12개 정도의 광역지자체가 나눠 가진 형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무래도 문제가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논의에서 사실은 가장 근본적이라고 볼 수 있게 되겠고, 그 위치에서 우리 충북은 한 9위 정도 수준이다. 그리고 봤습니다. 지금 광주가 통합을 했죠.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광주하고 전남이 통합했기 때문에 광주, 전남이 경기, 서울 다음으로 이제 3위로 부상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충남이 3위였는데 행정 통합을 통해서 이제 산술적으로는 이제 경제 규모가 3위로 부상하게 되는 그런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뭐 지역의 산업 구조는 아시겠지만 우리가 제조업이 조금 더 서비스업보다 많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인구로 보면 우리가 인구가 한 4곳만 기준으로 합니다. 주민등록 인구만 봤을 때도 한 160만 정도 되겠고, 전국 17개 시도 중에 11위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한 3% 정도 수준이고요. 뭐 아시겠지만 인구도 아까 경제 규모랑 거의 똑같습니다. 서울, 경기가 거의 대부분 50% 이상을 차지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대표님도 좀 말씀하셨지만 이제 이 지역의 소득 여기 유출이라는 것은 이제 주로 뭐냐면은 우리 지역에서 많이 생산을 했는데 실제로 그 생산한 거에서 우리 지역의 인구로 나눠봤더니 충북은 1인당 생산소득이 5,633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 생산소득이 지역에 분배돼서 우리 실제 주민들이 가지는 1인당 그 분배소득은 4,731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B에서 A를 빼보면 그 지역이 소득이 들어오는 지역인지 유출되는 지역인지를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래프를 좀 보시면 광역시 위주로는 거의 다 들어옵니다. 소득이 들어오는 형태고, 도단위 지역은 이제 유출이 되는 그런 형태예요. 울산은 좀 특이한 형태고요. 제조업이 강해서. 그런 식으로 보자면 울산이 가장 많은 소득 여기 유출이 있게 되겠고, 그 다음에 충남, 그 다음에 충북 순으로 이렇게 소득에 여기 유출이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뭐 종사자 규모에 있어서도 저희가 뭐 전국 10위 한 3%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 경제 규모, 인구, 사업체 모든 부분들이 전국에서 한 3% 내외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대신에 이제 이런 그 열악한 구조를 갖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 안에 경쟁력이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린다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충북의 3대 주력 산업 아시겠지만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입니다. 이 충북의 3대 주력 산업이 어느 정도의 전국적인 위치를 가지냐를 보면 사실 여기 일사분면이 있어야지 가장 좋습니다. 여기는 산업의 특화도도 좋고 직접도 많이 들어있다는 게 일사분면이고, 여기 3사분면으로 가면 안 좋은 겁니다. 여기는 뭐 저기 2사분면은 뭐 특화도는 없지만 기업이 많이 모여있지 않는 거고, 요 분면은 그 특화도는 낮지만 기업이 많이 분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사분면에 몰려있으면 이 해당 산업의 기업도 많고 이 산업의 특화도도 많다고 하기 때문에 요 분면에 들어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보면 아시겠지만 경기, 충북, 충남이 이 3개 트라이앵글로 반도체에 대한 우리가 특화도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게 되겠고요. 또 주력산 중에 하나 2차 전지도 보시면 충북, 울산, 충남, 경북인데 2차 전지는 뭐 우리 지역이 압도적입니다. 압도적으로 특화도가 높은 그런 분야라고 볼 수 있겠고, 우리가 아는 뭐 오송 바이오를 포함한 이제 바이오의학 제조도 요 분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충북이 그 국가 전략 산업에 해당되는 2차 전지, 반도체, 바이오가 굉장히 특화도가 높다. 우리 지역의 잠재력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건 뭐 표면적으로는 이렇습니다. 뭐 내부적으로 들여다봐서 뭐 대기업 중심이다,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된다 이런 부분의 그 과제도 가지고 있지만 표면적인 형태로 봤을 때는 우리 지역의 특화도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또 다음에 그러면 우리 지역의 국가 시설들이나 이런 산업 발전하기 위한 역량들이 어느 정도 있냐를 본다면 2차 전지, 특화단지, 국가 첨단 전략 산업 2차 전지, 특화단지, 그러니까 2차 전지 분야가
국가 그 특화단지가 2개가 중첩되어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지역이 2차 전지에 굉장히 그 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바이오 분야도 특화단지가 조성이 되는데, 바이오 하면 사실은 우리가 그 송도가 사실은 요즘 많이 뜨고 있지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산업하고 학교하고 연구소, 병원, 그 다음에 그 정부기관이 하나가 다 모여서 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한 지역은 오송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게 K바이오 오송, 그 K바이오 스퀘어를 조성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저희가 다목적 방사능 가속기가 이제 구축이 됐습니다. 요게 사실은 양자 컴퓨터로 가기 전 단계 부분인데, 요것도 이미 저희가 선제적으로 조성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고, 양자 컴퓨터는 저희가 뭐 말을 많이 하겠지만, 어찌됐든 국내 최초, 지자체 최초로 양자 상용화 컴퓨터가 충북대에 도입이 됐고, 거기에 관련된 센터가 도입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주력 산업과 국가 첨단 전략 산업과 미래지향적인 산업이 우리 충북 지역에 굉장히 많이 배치가 되어 있다. 이거는 뭐 수도권과 인접한 특성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우리 지역의 경쟁력이 그렇게 나쁘진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가 캐스팅보드를 지고 있다. 우리 지역이 결코 어디에 종속되는 지역이 아니라 주도할 수 있는 지역이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이 부분을 제가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과연 우리의 선택은 무엇인가? 충북이 지금 해야 되는 선택과 과제는 무엇인가라고 봤을 때, 저는 이렇게 크게 여러 가지 한 2가지 정도로 봤습니다. 결국엔 정부가 5국 3특이란 이 국가 균형 성장 추진 전략을 과연 포기할 것인가? 5국 4특으로 갈 것인가? 이것은 뭐 나중에 논쟁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권역별 행정 통합은 앞으로는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계속 추진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기조 속에서 우리가 17개 광역시도가 지금 4개로 묶입니다. 그룹이. 자, 첫 번째는 수도권. 네, 그 다음에 세종은 행정수도입니다. 그리고 통합특별시는 4개의 그 통합특별시가 지금 뭐 추진되었던, 되고 있던 간에 어쨌든 통합특별시로 묶일 겁니다. 그리고 지금 특별자치도가 강원, 전북, 제주 3군데입니다. 이 4가지 그룹으로 묶일 텐데, 여기서 유일하게 빠져있는 게 충북입니다. 이게 이제 저희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4개의 그룹 중에 과연 우리는 어디에 속할 것인가? 수도권으로 붙을 것인가? 아니면 행정수도인 세종하고 어떻게 잘해볼 것인가? 아니면 충청권 통합특별시를 해서 이쪽으로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충청북 특별자치도법을 통해서 여기 4특으로 갈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선택은 그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요거를 좀 저희가 쭉 살펴보면 결국에는 우리의 선택지는 크게 2가지입니다. 네, 아까 앞에 대표님도 말씀하셨고, 네, 자정님도 말씀하셨지만, 충청북 특별자치도법을 추진하는 게 한 가지 지금 현재 가장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방향이 하나가 있게 되겠고요. 2번째는 충청광역연합의 기능을 확대해서 단계적으로 충청권 메가시티를 완성을 하자. 그런데 이 전략은 5국 3특을 깹니다. 네, 왜냐하면은 5국 4특이 돼야 되는 전략이죠. 그러나 충청광역연합을 중심으로 메가시티를 완성하는 거는 요 5국 안에 중북권 안에서 통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요 균형을 깨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요게 나쁘다, 이게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현재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자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요 2가지의 지금 전략이 있는데,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특자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왜 그러면 특자도로 가야 되냐, 그냥 기존 도하고 특별자치도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가 사실 궁금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특별자치도는 기존 도에 비해서 그 법적 지위가 상향이 되고요. 또 더 많은 권한을 이양받고 규제 특례나 다양한 혜택이 수반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특자도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특자도를 준 이유도 있겠죠. 강원이나 전북은 왜 특자도를 줬을까요? 잘 안 되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제주도는 왜 줬을까요? 멀리 있기 때문에, 내륙이 아니기 때문에 준 겁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의 어떤 그 열악한 그 디스어드밴티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특별자치도를 부여한 겁니다. 그럼 충북은 왜 안 줬을까요? 네. 여기에 비해서는 그래도 괜찮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추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현재 충북의 경제 규모나 산업이 강원이나 전북, 제주는 제외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륙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강원하고 전북만 놓고 봤을 때 충북이 경제 규모가 훨씬 큽니다. 그런데 여기 표를 한번 보시면, 이건 최근인데, 뭐 이거는 이제 출범한 지가 1, 2년밖에 안 돼서 단순 비교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쭉 보시면 기업 투자나 이런 성장률이나 민간 소비는 충북이 훨씬 좋습니다. 그러나 정부 지출은 그간의 몇 년 사이에도 충북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로섬이죠. 정부가 가지고 있는 예산을 총량을 있고 어딘가에는 나눠줘야 되는데, 그 나눠주려면 권한 이양이라던가
이런 특례가 많이 된 쪽에 정부가 더 많이 지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강원도나 전북은 이 정부 지출 부분 늘어나고 충북은 그만큼 정부 지출 부분이 빠지는 부분입니다. 현재는 우리가 경제 규모나 산업 육성이 앞서 있지만 향후에 만약에 이런 규제가 우리가 특자도나 뭐 어떤 선택을 하지 못하게 되면 계속 이것이 언젠가 뒤집혀도 뭐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어떤 그런 그 상황이 놓여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충청광역연합의 기능 확대인데요. 보셨다시피 이제 충청광역연합은 24년도 12월 18일 출범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4개 광역시도지사가 1년씩 연합장을 맡고 있고요. 그 의회가 있습니다. 의결권도 보유하고 있어요. 행정조직입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히 뭐 우리가 MOU 맺어서 4개 시도가 뭐 잘해보자가 아니라 행정조직입니다. 의회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는 지금 충북도지사님이 그 연합회장을 맡았고 금년에는 이제 세종특별시장이 이제 그 연합회장을 맡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역 현안 부분을 갖고 있지만 여기에 광역연합의 가장 그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체적인 특별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법이라는 상위법 안에서 4개 지역이 합의를 봐서 만든 기구이기 때문에 실제로 법적인 영향력들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충청광역연합이 뭐 메가시티로 더 발전을 하려면 실제로는 특별법 같은 것을 추진을 해서 이 법적 지위를 향상시켜야 되는 목표를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우리 지역이 굉장히 빠르게 제도적인 부분이나 행정통합의 그 밑그림을 먼저 그렸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게 제가 지금 정말 한번 이렇게 뭐 저는 굉장히 우리 충청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요 그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오송역입니다. 오송역을 점을 찍고 반경 33km를 쫙 그으면 요거 다 30분 안에 갈 수 있는 거리죠. 요 안에 뭐가 있냐면은 대학, 충청권 4개 시도에 대학, 연구기관, 병원, 철도, 공항이 다 있습니다. KTX역이 3개가 있습니다. 천안, 아산, 오송, 대전, 청주국제공항이 있습니다. 충청권 4개 시도의 모든 종합병원이 이 33km 반경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대학도 여기 다 들어가 있고요. 연구소도 다 들어가 있고 연구특구 단지들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33km의 굉장히 그 컴팩트 시티가 만들어진 이 그 반경 안에 정말 너무나 많은 혁신이 일어나야 되는데 행정구역이 다르다 보니까 혁신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각자 도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충청권 메가시티에 대한 그 단계별 추진 전략으로 이걸 2단계로 잡은 이유가 적어도 우리가 행정통합은 사실 논의가 걸립니다. 정치적인 부분도 개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행정통합보다 훨씬 더 앞서서 우리가 그 혁신 생태계를 만든 부분을 먼저 좀 앞서자. 그래서 요 구역을 충청권 특별경제 자유구역으로 한번 만들어서 시도 경계 없이 이 안에서의 모든 혁신 생태계를 그 같이 한번 공동으로 유지해보자라는 그 전략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먼저 충청광역연합의 기능을 확대하고 그 다음에 요게 특별경제자유구역을 만들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막판에 이제 우리가 행정통합을 통해서 이제 뭐 충청통합특별시든 뭐 어떤 그 행정통합을 완성하자라는 이런 단계별 추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봤고요. 네, 그래서 하여튼 뭐 크게 2가지를 했고 그 번외로 그러면 이제 요 전략이 다 그 우리가 실현되지 않았을 때 좀 어떻게 우리가 실익을 좀 챙길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는 저 요 그림이 좀 대표적입니다. 요건 바이오 기업인데요. 바이오가 외관 법인 대기업을 다 포함한 건데 요 그림을 보시면 어떤 특징이 있나요? 충청권은 수도권하고 붙어 있어요. 다른 지역은 기업도 별로 없고 다 흩어져 있는데 충청권만 특히 여기 우리 아까 얘기했던 33km 반경에 있는 여기 핵심 지역들은 다 수도권하고 벨트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자체 지역인 코어 지역도 되지만 수도권하고 협력도 다른 타 권역에 그에 비해서는 훨씬 더 장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 지역 안에서 우리가 요 코어 지역을 중심으로 우리 충북 북부권을 중심으로 경기 남부권과의 하나의 어떤 신수도권 산업 생태계도 한번 구축해보자라는 게 또 하나의 대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산업 경제적인 전략을 봤을 때 충청권 안에서 케미가 가장 제일 잘 맞는 지역이 대전 충남이 아니라 대전 충북입니다. 네. 대전이 필요한 제조의 기반의 대부분이 충북이 갖고 있습니다. 충남은 약간 이질적이에요, 대전이랑. 그래서 대전하고 충북이 실제로는 굉장히 그 산업적이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잘 맞고 있기 때문에 이건 서로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른 척 할 뿐이지 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 충북 경제산업 전략적 동반자 협약, 이건 제가 그냥 좀 글로벌하게 좀 지었습니다. 요것을 맺어서 한번 우리가 행정통합 이면에 있는 좀 실효성 있는 것을 좀 준비해보면 어떨까라고 좀 했고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냐? 이제 남은 시간 앞으로 4년 남았습니다. 왜 4년을 남았냐? 자, 그 민선 10기가 출범하는 2030년도 안에 다시 한번 통합 논의가 불거질 겁니다. 그러면 이 4년간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자, 2030년이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민선 10기가 출범하면서 또 새 정부가 출범하는 그 두 개가 맞물려 있는 시점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이 통합 논의를 아마 굉장히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하게 될 시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4년 동안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저희가 고립이라는 읍소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회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경쟁력이 있고, 우리는 충분히 지금 5국 3특에서 이 균형을 깰 수도 있고, 고도화도 할 수 있는 그런 캐스팅보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좀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논리를 앞으로 계속 펴야 우리 지역이 그래도 뭐 이렇게 초대를 받는 상황인데, 우리가 계속 뭐 고립된다, 뭐 왜 소외됐다 이러면 이렇게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강조를 해보자라는 측면에서 네, 마지막으로 시사점을 좀 던졌습니다. 네. 그냥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숨이 돌려지는 것 같은 생각은 드네요. 그러니까 4년의 시간을 벌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사이에 차근하게 준비하고 논의하고 한 단계 한 단계씩 진척시키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섞여 있는데요. 이제 토론자들의 시간입니다. 토론자들은 한 8분에서 10분 이내로 제가 시간을 끊겠습니다. 왜냐면 이재표 대표님도 정확하게 그 4시에는 다른 일정 때문에 가셔야 된다 그래서요.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표 대표님 먼저 토론해 주시고, 노한나 교감 선생님께서 해주시고, 손은성 공동대표님의 순으로 하고, 다시 피드백하고 패널 또 참여자들에게 좀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가장 짧게 하면 제가 쓴 토론문의 제목입니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천천히 가요. 사실 이 얘기면 제가 할 얘기를 다 한 건데,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저는 그 분권과 균형 발전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했다고 생각하고, 그 이후에 정부에서는 뭘 했나 하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일단 행정수도를 옮기려고 했고, 그 다음에 혁신도시를 만들고 여러 가지 것들을 했고, 당시에도 행정구역 그 재편에 대한 구상을 했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를 했었습니다. 뭐냐면은, 일단은 아주 너무 지긋지긋한 영원한 지역 감정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소위 말하는 도를 없애고, 옥상으로 없애고, 250만? 300만 규모인가, 200만 규모인가, 이렇게 어떤 또 다른 아예 새로운 지자체를 만들자는 거였는데, 저는 그 정도를 해야지만 뭔가가 해소되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술자리에서 제가 농담을 많이 했던 얘기는 뭐냐면, 차라리 북한을 포함해서 다시 차라리 고구려 백대 신라 삼국시대 삼국 연방제로 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 우리가 뽑고 싶은 권력을 창출할 수 없는 그 지역 속에서 사느니 차라리 그렇게 가면 좋겠다. 그럼 나는 어디로 가야 되나, 가족이 헤어져야 되나, 뭐 이런 얘기를 선보면서 농담했었는데, 그렇게 사실 답답했던 시간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5국 3특이라는 게 사실 너무 오랜 고민이 안 된, 물론 이제 이걸 준비하신 분들은 굉장히 오래 고민했겠지만은, 통합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닌데, 그죠? 이렇게 갑자기 지방선거 앞두고 광주 전남이 하고, 대구 경북도 한다고 하고, 이 충청권도 한다고 하면서 이걸 투표를 하려는 거 보고 이게 가능한 건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도 저는 이게 깨진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쉽게 될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대한민국이 1급 체제이고 행정구역 재편이 필요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다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수도권의 어떤 구심력에서 탈출하는 게 과연 쉬운 것인가? 거기에 따른 부작용은 없나를 또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저는 전임 이시종 지사 때 북투 X축 얘기를 했잖아요. 그림을 보면 이게 너무 멋있는 얘기거든요. 서울의 경부축 말고 호남과 강원을 연결하는 축을 만들고 그 중심에 우성을 두자라는 생각은 굉장히 멋있는 생각인데, 이게
일시종지사가 막 12년 내내 밀어붙였던 거고, 그러면 끝나고 난 뒤에 도지사가 바뀌어도 뭔가 계속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완전히 사라져 버렸잖아요. 왜 사라졌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경부 축에는 서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대한민국의 관심은 서울을 얼마나 빨리 가느냐에 다 집중돼 있다라는 거죠. 그 호남 고속철을 직선화하자, 분기역을 바꾸자라는 구상도 얼마나 빨리 서울을 가느냐, 한 10분을 땡기기 위해서 분기역이 정해져 있는데 이걸 직선화하게 되면 사실 오송역은 그 간역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게 단순한 딴 게 아니라 서울을 빨리 가기 위한 거라는 거죠. 모든 게 거기 몰려가 있는데 서울이 빠져 있는 그 호남과 강원도를 연결하는 축이라는 게 가능한 얘기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수도권의 90역에 탈출하는 거는 탈출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뭐 지도를 그리고 뭘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또 한 가지는 그 기계적으로 그 5극을 만들고 뭐 3특을 해서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이건 결국은 뭐냐면 저는 개발 논리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연방제 수준의 뭔가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또 어디가 중심이 되고 또 뭐가 생겨야 되고 지금 이제 대한민국 국가라는 틀 안에서 이렇게 골고루 있는 것들이 그 안으로 다 들어와서 어딘가에 또 재배치가 다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갖다 빨리 하기 위해서 그 특례가 있는 거고, 늦게 하면 손해보는 것처럼 해가지고 막 지금 부추기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했을 때 저는 또 다른 난개발을 만들어 온다라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충북 안에 대한민국이 다 들어있다는 건데, 이거는 33페이지에 제가 그 등고선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이 지도를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제가 이번 토론 때문에 만든 건 아니에요. 제가 지난 대선을 분석하면서 과연 그 우리가 흔히 현 여당 입장에서 보면은 서구 동조예요. 서쪽이 민주당이 강하고 동쪽이 국민의힘이 강하게 만들어지는데, 그걸 그냥 단순히 파랗고 빨갛게 칠하지 말고 색깔의 농담을 좀 만들어 보자. 이게 지금 흑백이라서 구분이 안 되지만은 대한민국의 투표 등고선하고 충북의 투표 등고선은 매우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음성, 진천, 조만한 증평, 청주권, 여기가 파란색이에요. 가장 진한 데는 진천입니다. 이번에. 예, 그 다음에 청주에서는 청원이 그 다음 지나고 흥덕, 상당, 서원 순으로 그 청색이 지네요. 어쨌든 여기 음성, 진천, 증평, 청주라는 데의 면적을 보면은 그 오른쪽에 나머지 지역은 다 빨간 쪽이거든요. 빨간 쪽에 비해서 매우 좁지만은 인구 밀도가 훨씬 높다라는 거죠. 네, 청주가 거의 90만, 그 다음에 진천, 음성이 10만 6박, 그 다음에 증평 3만이면 이게 거의 110만이거든요. 충북 인구가 160만인데 110만이 여기 다 모여있기 때문에 충북의 선거 결과는 87년 직선제 이후에 9번을 다 마친 이유는 뭐냐면은 대한민국이 충북에 다 축소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수도권 표심하고 청주 표심은 매우 유사하다는 겁니다. 때로는 박근혜, 이명박, 윤석열을 찍기도 하고, 또 그 다음 선거에서는 또 압도적으로 또 민주당 지지를 하기도 하는 이런 역동성을 갖고 있는, 김종필이 말했던 핫바지. 예. 저는 핫바지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거든요. 예. 시대 정신에 맞게끔 투표하는 성향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되게 긍정적 평가를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있다는 건데, 제가 무슨 말하고 싶은 거냐면은, 지역 감정이, 그러니까 영남은 보수, 뭐 호남은 진보라는 저는 그 도식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예. 진보 교육감 대부분은 다 영남 쪽이 더 많습니다. 예. 이거는 그 대한민국의 빨간색, 파란색은 진보 보수가 아니라 정치권이 만들어 놓은 기득권 저는 프레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프레임이 충청북도 안에 다 똑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오송과 뭐 청주 중심에 천안과 대전 축에 뭐가 만들어진다라고 막 할 때 단양이나 영동에 있는 국민들은 어떤 생각이 들겠는가를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수도권 1극을 욕하면서 충북은 청주 1극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여기까지 얘기하면 제가 말하는 게 5국 선택을 무조건 반대하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예. 필요한 것이지만은 이런 문제에 대한 우리가 생각을 간과하고 속도
속도를 내서 가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일단 그게 있고요. 충북은 상대적으로 이 논의를 좀 안 했던 건 왜 안 했나를 생각해보면 중부내륙 특별법이라는 거에 우리가 너무 신기를 쫓고 있었다. 저는 처음부터 제가 몇 번 글도 썼는데 중부내륙이 도대체 어디냐. 충북과 연접해 있는 지자체라고 얘기를 하면은 경상도에 있는 시군이 중부내륙을 묶여서 경상북도로 독립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건 너무 모호한 대상 자체가 모호한 법이기 때문에 저는 법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거거든요. 어떻게 이게 입법이 되지라는 걸 제가 항상 궁금했었어요. 예,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고, 제가 강원도까지는 이해했는데 전북이 특별자치도가 되는 순간에 우리는 지금까지 뭐 하고 있었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이 얘기를 한 번도 아무도 안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쨌든 특례가 단기적으로 뭔가 그 성과를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이 선호하는 건데 냉정히 보자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풀뿌리 자치를 완성하는 게 먼저다. 그거를 반점해 놓고 그 다음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 내용들은 다 안에 적혀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읽은 책 중에 영국 프롬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게 전 도시인지 군인지 몰라요. 제가 영국을 안 가봤기 모르는데 프롬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한 3만 8천 명 정도가 되는 지자체입니다. 서머셋, 서머셋 좀 헷갈리는데 하여간 거기 있는 도시인데 돌봄 문제를 가지고 주민들이 모여서 소위 말하는 중앙 정치로부터 독립하는 뭔가를 했어요. 그래서 시의원이 17명인데 영국의 유명한 당들 있잖아요. 뭐 그 두 양당을 빼고 그 주민들이 만든 무소속 연대 지역당이 17석을 다 100%를 석권했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자치 헌장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수준의 자치가 필요하다. 그 3만에서 한 5만 명 정도의 단위에서 그 통째로 뭔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저는 지방자치의 어떤 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생각들을 하고 뭔가 좀 상상력 있는 지역 자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컨대 저는 정전제 같은 형태의 그 협동농장 이런 것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시골 학교라는 대단한 자원이 있는데 지금 학생이 청주 분교에 있는 굉장히 훌륭한 학교들의 학생이 20명이 안 돼요. 그런 학교를 통한 뭐 농촌 유학이라든지 또 병원 셔틀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저는 아예 지방 세금을 내가 이중 국적도 가능한데 이중 시군적은 왜 안 되냐. 제가 이제 주중에 생활하는 도시와 제가 주말을 보낼 도시에 제가 세금을 나눠낼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정도를 예를 들어 청주시와 인근에 있는 어떤 군이 결정해서 했을 때 국가로부터 거기서 그런 것 문제에서 간섭받지 않는 수준의 지방자치가 되는 게 더 중요하다. 그 다음에 행정구역 개편은 보다 과감하게 이루어진다. 이런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재표 대표는 설명을 생략하셨는데,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것은 이제 5국 3특이 만약에 5국 4특 기준, 5국 3특 기준 충북이 포함된다고 한다면, 그동안, 열심히 달려왔던 중부내륙 특별법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건 폐기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고민의 한 지점이 있고, 또 하나는 좋다, 5국 3특 정책적으로 균형 발전 차원에서 승인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5국 3특 안에서 청주 1국 체제는 해소될 것이냐, 남부 3군, 북부 3군은 5국 3특에 들어가면 훨씬 더 균형 발전된 충북의 지형이 나올 것이냐, 이런 고민이 이 안에서 해결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은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큰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는 조금 더 구체적인 교육 분야에서 만약에 이 정책이 실현됐을 때 그럼 교육 자체에 어떻게 기여할 것이냐라는 어떤 질문들. 자, 노한나 교감 선생님 10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교원대에서 교육 정책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 있는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으면서요. 네, 교육자치라는 단어가 낯선 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를 운영하고 있지요. 그래서 도지사를 저희가 뽑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방자치를 시작할 때 한국은 좀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교육자치라는 제도도 91년에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직접 뽑게 된 거는 완전 민선이 된 것은 몇 년 후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교육감 선거를 저희가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굉장히 드문 경우이고요. 연구자들은 한국밖에 이런 교육자치 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없다,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뭐 그게 좋거나 나쁘거나는 아니고 우리나라의 맥락 속에서 교육이 점유하고 있는 위치가 결코 작지 않고 교육 입국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익숙하신 세대들이실 것이고, 앞으로도 우리 정서 속에서 가지고 있는 교육이라는 분야가 미래 세대에게 이 행정통합과 관련돼서 어떻게 가야 할지 저희가 잘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발제문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발제하신 말씀 따르면 저는 36쪽부터 토론문이 있습니다. 저희 충북이 갈 길이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특별자치도로 갈 것이냐, 아니면 초광역 행정통합으로 갈 것이냐, 선택지가 저희 앞에 있다고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저희 이 지자체 자체가 독자성을 유지하기에는 경제 규모, 인구 규모가 좀 어렵고, 또 인구 유출이나 인구 감소 위기가 저희가 다 알고 있는 바이기 때문입니다. 또 시민사회에서는 여기 모이신 많은 분들이, 또 저도 그렇고 오랫동안 읍면 자치를 요구를 해왔지만, 이제 국가에서는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올 때마다 이와 반대로 거시적인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뭐 지역의 기초 뿔뿔이 의견보다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정책 방향에 저희가 또 기초단위 입장만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요. 이 충북의 행정 개편이 특자도로 가든 통합도로 가든 교육 자치는 그 두 가지와는 별로 상관없이 또 내적인 모순을 가지고 있어서 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초광역 행정 통합이 된다면 교육자치가 어떻게 변화할지 먼저 저희가 짐작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26년 연초부터 다양한 지역의 통합이 저희가 논의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결과적으로는 전남과 광주가 통합특별시가 돼서 7월 2일 이제 출범을 한다고 하거든요. 이 행정구역 통합으로 인해서 여기 변화가 있는데, 교육 분야는 가장 큰 것은 통합 교육감 한 명만 이제 뽑게 됩니다. 거기는 광주와 전남이 지금 각 한 명씩 있는 교육감이 한 명만 뽑히게 되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제 교육감 선거에 대해서 다 아시겠지만, 다른 지방선거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받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무효표 비율이 기초나 광역의 의회보다도 저희가 더 높다라는 비난을 사실 굉장히 많이 받고 있고요. 주민의 관심도도 지금도 저한테 질문이 옵니다. 교육감 선거 이번에 누가 나왔냐, 누가 나왔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이 직선제가 지난 30년간 그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고, 시작될 때는 또 그 나름의 역사적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행을 해보니 그 기초나 광역의 선거보다 주민의 참여나 견제, 이것이 상대적으로 약해서 저희 제도에 대한 이야기가 제왕적 교육감제라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초광역 통합이 되면 그러면 더 넓은 지역에 한 명의 교육감이 교육을 담당하게 되는데, 권한이 집중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냐에 대해서 거의 좋은 평을 저희가 지금 받고 있지를 못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특자도로 되면 교육자치가 또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강원도의 사례를 넣어놨습니다. 강원도도 이 법안이 있습니다. 특자도와 관련된. 거기에 굉장히 많은 교육 특례를 요청을 했고, 그 외에도 강원도 교육청이 정부 교육부에 상당히 많은 요청을 했습니다. 실제가 된 것이 몇 개 없습니다. 그 법률이 없어도 가능한 것들이었습니다. 가장 강원도 교육청이 원했던 것이 교사 정원을 좀 풀어달라는 거, 보통교부금, 이제 교육에 쓰는 예산을 좀 추가 보정해달라는 거, 산식을 바꿔서 뭐 산학 겸임교사나 강원형 마이스터고 등 강원도에서는 굉장히 절실한 것들을 요구를 했는데, 상위 법령과의 충돌로 인해서 거의 되지가 않았고 무늬만의 특례로 그친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특자도 행정통합 시도의 경우를 볼 때 교육자치 영역에서는 특례를
협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다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되기가 어렵습니다. 동일한 쟁점이 있는데요. 권한 이양이 상당히 형식적이라는 것입니다. 특례로 다 해주겠다 하나씩 다 법령에 제안을 해놨지만 그것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상위법과 충돌이 되고요. 추진 과정이 짧고 검토가 충분치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어느 쪽 행정통합으로 가든지 간에 중요한 건 국가교육 기본 체계를 흔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령의 포괄적인 이양이 사실 굉장히 필요합니다. 충북의 경우를 제가 몇 가지 적어 보았는데요. 충북의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청주 과대한 교원 배치, 저희가 교사의 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설 이런 것들은 굉장히 평준화되어 있는데 인구 감소 지역의 교육권 보장이 지금 되고 있지가 않습니다. 다른 지역에 대안이 있기는 합니다. 경기도가 포천 연천에 10년 지역교사를 뽑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다지 실효적이지 않다는 평이 있습니다. 거기 뽑아도 교사가 10년을 근무하지 않고 다른 데를 시험 봐서 나가는 형편이고, 단양이나 영동 지역에 교원들이 정주할 수 있는 좀 더 매력적인 배치 방안이 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재정 분야를 제가 써봤습니다. 내국세 일정 부분이 지금 교육 예산에 연동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이 교육 교부금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화된다면 교육자치 재정자리 기반의 확충을 위해서 지역 교육세를 신설을 하든 특별 회계가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행정통합 시에는 책무성이 제가 교육자치가 좀 부족한 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행의 교육감 제도가 지금 있는 현행 지방교육행정협의회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도지사와 교육감이 마주하거나 시장, 군수, 교육감, 교육장이 마주하는 자리인데요. 이 조례가 있습니다만 여기서 뭐가 의결이 되거나 집행이 되는 강제력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전남 광주가 통합되면서 이 특별법에는 지역교육발전위원회라는 조항을 삽입을 했습니다. 이 위원회가 이제 단체장과 교육감이 같이 앉는 자리인데 기존 조례의 형식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초 단위에서 조례 제정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 전남 광주 지역에서는 이를 위해서 풀뿌리 시민사회에서 조례 제정 운동 본부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마 한두 달 안에 시작을 할 것이고 언론 보도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새로운 거버넌스를 통한 교육 자치 의사 결정에 함께 시민사회가 참여해야 하고, 또 문제가 도지사와 교육감 또는 시장, 군수와 교육장이 만났을 때 무언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갈등 조정에 실패해서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관리할 수 있는 또 방안을 저희가 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자치는 그동안 발전해온 측면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95년에 학교운영위원회가 생겼습니다. 그 전에는 뭐 사치네 뭐 여러 가지 부정적으로 저희가 기억하고 있는 각각의 자주조직들이 있었는데요. 또 10년대 교육감 직선제, 제가 뭐 나쁜 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으로 인해서 한국의 교육자치가 또 성장한 측면이 상당히 있습니다. 부족한 점은 여전히 학생, 학부모, 또 지역민의 교육 참여와 견제를 한다는 점에 아쉬움이 상당히 큽니다. 교원의 교육감이냐, 교원의 교육자치냐라는 지방 공무원 중심의 교육자치라는 편향되어 있다는 의견들을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행정통합 논의의 공론장에서 기초 단위 교육자치권 확보가 굉장히 필요하고요. 이를 위해서 단계적으로 어떤 방안들을 우리 시민사회가 모색해서 어제보다 나은 내일을 우리 아이들에게 만들어줄 것인가에 대한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현장에 계신 선생님께서 교육 분야에 대해서 좀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아까 하승호 박사님 발표에도 있었고 지금 노한나 선생님 발표에도 오히려 제주도가 특별자치도가 된 다음에 제왕적 도지사, 제왕적 교육감 말씀하셨는데, 오국 삼특이 권한을 광역단위에 집중화시켜주면서 생기는 자치단체장하고 시민사회 또는 자치단체장은 주민의 불균형이 더 극심화되는 기대층에 이걸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 이 부분은 5국으로 가든 3특으로 가든 미리 좀 고민해 볼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청주 입장에서 아까 이재표 대표께서 얘기했죠. 청주 1급 제재의 교육판 버전, 남부상군이랑 북부상군을 좀 기피하거나 아니면 청주에 대한 압도적 선호와 집중적 배치, 이 문제를 또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라는 문제, 교육 거버넌스의 실질화, 이유는 뭐 행정협의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 문제를 제기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실제 5급이 되든 3급이 됐을 때 정부에서 주기로 했던 실질적 권한 위임과 이양들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명분만 그렇고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조례나 입법이 되지 않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들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이런 문제 제기를 주셨습니다. 예,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같은 10분대 제일 마지막에 발표를 드리게 되네요. 손은성 대표님, 충북 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맡고 계십니다. 네, 제가 조금 시간을 조금 맞춰놨습니다. 8분에 조금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딜 가나 제가 조금 말이 너무 많아서 항상 시간을 초과해서 사회자의 제지를 받고는 했는데, 네, 어쨌든 5급 3특이라고 하는 이 그 행정 개편의 용어가 사실 익숙하지는 않아요, 시민사회에서는. 그리고 더군다나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갑자기 또 급부상한 이런 느낌도 있고, 실제로는 5급 3특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지 않았을 뿐 저희 청주에서는 또 청주청원 통합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행정통합에 대한 어떤 경험들, 이런 것들은 조금 갖고 있을지는 몰라도 국가 차원에서 이렇게 5급 3특이라고 했었을 때 이것들을 어떻게 이제 시민들을 잘 설득을 해서 잘 갈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그 저의 고민 중에 하나였고, 몇 가지 질문들을 던져보는 것 중에서는 일단 저희가 그 초광역권의 이런 동맹연합으로 가는 것하고 특별자치도 이런 것들을 구상하기에 앞서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누구를 위한 그 행정통합이나 특자도냐, 뭐 이런 것들이 좀 고민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런 행정통합에 대한 찬반의 논의보다는 실제로 이것들이 지역에 어떤 이로움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착안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 그리고 제가 실제로는 또 청주에 살다 보니까 이게 충청북도 안에서의 청주로 일극화되는 이것들에 대해서 제가 청주에 살면서 이런 것들은 또 많이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성찰의 지점들도 우리 청주 지역이 한 번쯤은 되돌아봐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조금 해봤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이제 발제문 속에서도 내용도 잘 담아주셨고, 다른 토론자 선생님들도 이미 이제 제가 할 얘기를 다 이미 또 앞서서 하셨는데, 일단 지금 이 상태는 충북이 가장 적절한 어떤 이런 수기 과정이나 논의에 이런 적합한 장이 될 것 같다, 전국적으로 봐서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걸 조금 충북 지역에서는 10분 활용하는 게 어떨까, 이 시기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곧 이제 시민사회 참여라든가 이 수기 과정은 지역의 역량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 이런 행정통합이 됐든 특자도로 가는 길에서 매우 중요한 어떤 주민의 역량, 이런 것들을 발휘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저는 또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지방선거 시작되면서 전국적으로는 이런 이제 행정통합 이슈나 이런 것들이 이제 급부상하면서 뭐 이걸 생각해 볼 겨를도 없이 어느 순간 전남 광주는 이미 이제 통합된 단체장을 뽑게 되고, 대전 충남은 무산이 되고, 저희들은 이제 옆에서 보고 있다가 하는 순간에 됐어 안 됐어 이것만 일단 확인을 하게 됐던 이런 이제 시간을 한 달 정도, 두 달 이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충북은 곧바로 이제 지방선거로 돌입을 하면서 여전히 제가 조금 느끼고 있는 거는 지방선거에서 이게 지방자치, 지방으로의 권한이양이라는 게 가능할 것인가, 아직까지 또 요원할 거라는 생각이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도 매우 많이 들고 있는 것이, 이게 실제로 주민들이 이런 생각들을 진짜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겠죠? 아무튼 중앙에서 일해본 사람 아니면 사실 단체장 하기 어렵다. 이런 속에서 아니 지방자치가 중앙에서 일해본 사람 아니면은 단체장 하기가 어려운 현실들을 봤었을 때 우리가 이런 논의들을 실제로는 포함을 해서 이런 행정통합 과정에서 충분하게 조금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들이 일단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려가 되는 지점은 다 좋은데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그 균형 발전이나 이런 정책들을 안 했던 건 아닙니다. 실제로도 노무현 그 정부 때부터 이제 행정 수도도 옮기고 이런 노력들을 했는데 그 이후에 혁신도시나 기업도시 이런 것들도 사실은 지방분권이나 균형 발전의 한 측면에서 다 지역별로 뭔가 공공기관, 기업 이런 것들을 나눠준다는 의미였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것들을 해보니까 지역마다 이런 걸 다 유치를 하고 해도 뭔가 자족경제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나 이런 것들은 좀 살펴봐야 되겠죠. 저는 그런 자족경제의 실패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이런 것들도 출발점으로 삼으면 좋겠다. 그래서 5급 3특에 대해서도 약간 이런 외물 비용만 반복적으로 이렇게 쌓이고 또 실패의 길을 걷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평가하기는 이르지만 강원이나 전북 같은 경우도 특자도 해서 아니 정말로 그 자치권에 대한 이양이 이루어졌는가 아니면 말 그대로 지역 소멸이나 우리가 해결하려던 문제들 이런 것들을 뭔가 그 목표한 것들을 이루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우려가 되는 지점인데 그래서 지금과 같은 국가재정의 지원이나 어떤 규모의 경제 이런 것들로 구상되고 있는 이 5급 3특 시대라고 하는 이 구상들이 실제로 그 성공을 할 것인가 이런 의문들이 계속 들었다는 점 이런 것들을 한번 그 상기시켜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 문제가 예산이 투여가 되면 마치 지역 경제가 살아나서 죽어가는 지역을 살릴 수 있다는 이런 환상들을 갖게 했는데 이게 어쨌든 기업도시나 혁신도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매우 많이 경험했던 이런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발제문에도 뭔가 교통망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 보려고 써봤는데 어쨌든 이 수혜자가 누가 될 것인가 수혜자는 사실 물류가 수혜자인 것 같기는 해요. 사람이 수혜자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광역에서 특히 다루고 있는 이 개발 인프라라고 하는 게 사람 중심이 아니라 산업과 어떤 물류, 교통 이런 것 중심에 논다고 하면 실제로 이게 이제 지방 소멸이나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군 단위의 지방 소멸이 매우 크게 우려가 되는 것인데 이런 구상만 가지고서는 이것들을 포함할 수 없다. 그래서 지역에서는 이게 지역에 심화되는 불평등이라든가 비어있는 돌봄, 의료, 교육 이런 공백들을 충분하게 메울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논의가 되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시민사회의 공론화 토론의 과정이라든가 충분한 수기 과정 이런 것들이 매우 필요하다는 지점들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조금 말씀드리고 싶었던 측면이 있었었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저희가 청주청원에 죄송하지만 1분만 이제 마무리를 한다고 그러면 이 청주청원의 그 사례에서도 저희가 좀 두 번의 무산이라든가 여기 이제 다 충북 참여연대의 강태재 대표님도 나와 계시지만 지난하게 토론도 하고 이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두 번 무산되고 이랬을 때 좌절도 했지만 사실 그것이 지역의 실패는 아니었다고 저도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2014년도에 이게 통합이 됐었을 때 그래도 별 무리 없이 통합으로 가는 과정들을 이끌지 않았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 그때는 특히 이제 청원에서 많이 반대를 하고 있었을 때 상생협의체라고 하는 거 협의회라고 하는 걸 저희가 이끌어왔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서로 굉장히 많은 지난한 토론을 하면서 이런 상생협약이라고 하는 이런 절차들을 거쳐서 저희가 통합을 일으켰던 이런 사례들이 저희 지역은 갖고 있다는 아주 강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 토론하고 공론하는 이 수기 과정을 진짜 구조적으로 만든다고 그러면 지역의 역량이 사실은 여기에 녹아나면서 배가가 될 거다. 이런 생각들이 일단 들어서 공론화위원회든 추진위원회든 주민 워크숍이든 토론회든 공청회든 무수히 많은 이런 이제 수단들을 저희가 동원을 해서 좀 길게 토론을 이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었었고요. 마지막에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취약계층, 특히 여성들의 참여 공간이 줄어든다는 우려들을 매우 많이 해요. 광역 단위가 되면. 그래서 뒤에 이제 예로 들었던 이제 바르셀로나의 슈퍼블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성평등 관점에서 접근했던 도시의 구상이기는 한데요. 이때 중요한 건 제가 성평등 관점이나 이걸 강조하기보다는 주민의 참여를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 차례 토론을 하고 시도를 했었을 때 이것들을 한번 물러날 수 있는 유연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민과 함께 이루어냈다라고 하는 이런 다른 나라의 이런 사례들을 찾아보면서 이걸 제가 뭘로 이름 붙이기가 뭐해서 성주류화 관점이니 뭐 젠더 통합 접근이니 이런 것들을 많이 써요. 이게 현실적으로는 취약계층을 아우르는 가장 정착화된 제도적으로는 이런 방법들을 쓰고는 있는데 어쨌든 통합적 관점에서 이런 불평등을 포함할 수 있는 이런 공론화 과정들이 지역에서는 특별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저는 조금 해봤습니다. 좀 할 얘기는 많지만 또 다음 기회에 되면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견 수렴 과정, 수기민주주의 이런 거 말씀을 하셨는데요. 2030년까지 조금 시간을 버는 것 같으니까 만약 충청북도형 5국 3특을 한다고 한다라면 충북연구원, 충북참여자치센터 오늘 모인 기관들하고 더불어서 신고리 원전 5, 6호기 했던 것처럼 공론은 조사 요거를 통해서 한번 충북은 대전이나 다른 지역하고 달리 대규모 공론조사를 통해서 이 문제에 접근하는 것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논의 과정을 좀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이유한 박사님이 재미있는 제안을 해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깊이 논의를 못할 것 같지만 그 제안 중에서 지금 빠뜨린 것이 뭐냐면은 충청광역연합의 단계적 기능학대 제안이었는데 이게 뭐하고 맞물리냐면 지난주에 이명박 대통령이 수석비서관에 의해서 지금의 이재명 대통령이 놀라셨죠? 그런 제안을 하셨어요. 지금까지 특구, 그러니까 경제특구든 산업특구든 너무 미시적 기초단위에서 했는데 이걸 좀 광역단위로 엮어서 힘있게 추진해보는 것은 어떨까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아이디어가 좀 중첩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충북이 선제적으로 얘기했던 충청광역 연합의 단계적 확대를 지금으로 얘기하는 특구 아이디어하고 하게 되면은 조금 공통점이 좀 있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발표자 두 분에게 바로 답변을 원하기보다 지금 이 자리에 다양한 쪽에서 좀 참석을 해주셨어요. 청중의 의견, 질문을 듣고 일괄적으로 지금 두 분 먼저 손을 드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대 이혜진 교수님. 네, 충북대 사회학과에 있는 이혜진입니다. 오늘 충북의 선택과 시민사회 역할이라는 제목처럼 발표, 토론 들으면서 뭔가 새로 연구하고 또 지역에서도 좀 공적으로 이렇게 논의가 계속되면 좋겠다라는 쟁점들을 잘 제시를 해주셔서 매우 유익하다는 생각이 들고 많이 배웠습니다. 일단 하승우 선생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논의되어야 할 발표에서 논의되어야 할 주제로 이제 한 3가지를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 중에서 두 번째가 이제 이런 산업, 기업, 일자리 중심의 경제 전략이 아니라 그렇죠. 5급 3특도 마찬가지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거는 산업 정책, 국가의 어떤 발전주의 정책 같이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와 관련해서 그렇다면 이제 어떤 대안들이 대안 경제가 우리 충북 지역에서 가능하겠느냐 또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를 이런 기회에 어떤 논의의 장을 시작을 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하수 선생님 그 협동조합과 관련돼서 또 오랫동안 연구와 이렇게 활동도 이제 해 오셨는데 오늘 발표에서는 이제 그 사회연대경제라고 하는 또는 그 역의 유출에 대해서도 이제 발표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지역순환 경제에 대한 담론과 패러다임 이런 것들도 많이 얘기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조금 제가 못 들은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듣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그 세 번째 발표 제안으로 이제 말씀해 주신 거 결국 오늘 계속 주제 토론자들도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우리 도 내에 우리 충북 내에 위계, 즉 우리 안에도 청주 일국 체제가 있다라는 거 지금 계속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걸 좀 더 나가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앞으로 어떤 논의부터 할 거냐라는 것도 좀 얘기가 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 아까 얼핏 청주의 힘을 빼는 게 그럼 불가능할 거다 이렇게 하면서 살짝 좀 넘어가셨는데 그걸 조금 더 그게 과연 불가능한 거냐 아니면 그렇다고 해서 손 놓고 있을 거냐는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런 질문을 조금 더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충남과 대전 이렇게 하면 충남 대전 통합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 충북과 청주의 통합 예를 들면 이제 공식 행정 조직으로는 그 청주가 광역이 아니기 때문에 청주시는 광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충북에서는 사실 충남 대전의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충북과 그 청주를 만약에 어떤 통합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연합을 한다든지 어떤 방식으로든 그 관계를 어떻게 재설정을 했을 때 말씀하신 그 1급 그 청주와 비청주 지역 간의 도농 간의 그런 격차를 어떻게 좀 줄여가고 지역 내에서의 그런 균형을 만들어 갈 거냐 이제 이런 것들 같이 좀 얘기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완 선생님도 그렇다면 이제 말씀하신 거는 경제적이고 산업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그 네 가지 선택지를 아주 쉽게 잘 설명해서 이해가 잘 됐는데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는 우리가 그럼 결국 좀 수도권하고 이렇게 좀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든지 아니면 또 단계적인 광역 연합도 어떤 면에서 좀 산업적인 좀 관점인 거죠. 경제적인 관점인데 이런 지역의 도농 격차라든지 주민의 삶이라든지 불평등이나 이런 쪽에서 관점에서 보면 조금은 또 다르게도 볼 수 있는 것 같으니까 지금 똑같이 말씀드렸었던 질문을 만약에 충북 광역 연합이나 제안하신 그 그다음에 특별자치도 이렇게 갔을 때 혹시 이 그 청주 일극화 문제를 완화하는데 어떤 게 더 유리하거나 아니면 어떤 것들을 좀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는지 이런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예, 제가 따로 정리는 안 하고 일단 답변해 주실 때 그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간략하게 잘. 저는 청주 분평동에서 동네 정치를 즐기는 변상우입니다. 저는 결론부터 얘기해서 5국 3특 하는데 3특을 없애고 6국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이재표 대표님 말씀에 그 전에 이시종 지사께서 강우축을 얘기하면서 그 전북, 호남하고 충북하고 강원도하고 연결하는 횡단 벨트를 얘기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세상 소환되면서 그 이재표 대표님 얘기에 많이 반영이 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전북에는 새만금에 대한 투자가 있어서 중국하고 가장 가깝고 그 항구러브를 이용해서 우리 충북에는 아까도 발표하셨던 좋은 점이 많잖아요. 청주공항 하늘을 열고 또 철도나 도로의 교통에 넓혀서 강원도하고 연결하는 앞으로 북극 항로 개척이라는 큰 우리한테 과제가 있고 정부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해와 동해를 연결하는 횡단벨트에 전북, 충북, 강원도가 연결하는 그런 횡단벨트에 육국을 차지해서 우리가 나가는 것이 우리 한반도나 어디 국제적으로 해도 좋고 이렇게 크게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완 선생님 지금 답변 조금 안 하셨는데. 네, 저 영화문화연구소 김영기 소장이고요. 근본적으로 일극이 나쁘다는 전제잖아요. 블랙홀처럼 다 빨아들인다는 얘기고. 그러면은 당기는 힘이 강한 거면
거기에 질량이 높다는 거죠. 그럼 그 힘을 없애려면 두 가지 방법인데 바깥에 그보다 더 큰 질량을 만들어서 빨아들이라는 것을 줄이자는 얘기고, 근데 가능할까? 논의의 기본은 집중된 수도권을 해체하지 않는 한, 그 전략이 없는 한 바깥에 무엇을 만든다 하더라도 결국은 지연은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흡수되지 않을까? 그러면 1급 시뮬레이션이 그럼 1급과 나머지들의 힘의 균형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 거냐, 무조건 없애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중앙에 어느 정도의 집중이 6 정도 있어야 되고 4 정도 분산돼야 되는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한 사전적인 논의가 제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이, 그런 연구가 먼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수도권을 아예 여기서 빼버리고 나머지 집중 투자하는 방식으로 해서 바깥의 질량을 키우는 방식으로 가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에 나누든지, 아니면 어떤 질량을 어떻게 나누어서 어디에 힘을 키워서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가는 발전 전략을 쓸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사전적인 논의가 충분히 없이 만들어지는 것들은 문제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국회의원을 인원이 적은데 더 많이 뽑아야 되지 않을까? 결국 그런 것들을 인위적으로 논의는 정치의 힘인데, 정치의 힘 인원에 분배돼서 나누는 구조가 같이 가지고 있는 한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좀 논의하면서 사전적인 처음에 어떤 그런 조작적 정의들에 대한 문제들을 신중히 검토하고 우리 충북이 어떻게 사는가를 논의하는 측면에서의 발전 전략들이 논의가 되는 것이 순차적으로 맞지 않을까 싶어서 잘 모르는 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대표님. 김영만 원장님, 앞으로 몇 차례 더 토론할 건가요? 이 토론을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이 일을. 왜 그러냐면, 우리 충청북도는 신중해서 이렇게 쭉, 경과를 보고 있다가, 어느 정도 되면 그때 가서 이제 검토를 하거든요. 아까 어느 분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제가 앞으로 살 날이 한 20년도 채 안 남아서 좀 마음이 급해서 우리가 좀 능동적으로 이 문제를 좀 논의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 배경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그 주제가 5급 3특시대 충북의 선택이에요. 근데 뭐를 선택할지를 얘기해달라고 주문을 한 거예요. 저도 그게 궁금한 거고, 그래서 뭐를 선택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대응해 나갈 것인가, 이걸 묻는데, 오늘 뭐 말씀들 들어보니까 뭐 우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 이런 거 말씀하시죠. 특히 뭐 풀뿌리 민주주의, 주민자치, 교육자치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5급 3특이 됐던 현재 16개 뭐 17개가 됐던, 그건 뭐 큰 변화 없는 거 아닙니까? 결국 5급 3특이 무슨 만병통치 이야기 아니잖아요. 근데 마치 이게 무슨 만병통치약이냐? 이렇게 힐난하는 것 같이 들려요. 지금 그거 논하는 거 아니거든요. 5급 3특을 가자는 건 지금 국가의 큰 정책 방향이란 말이죠. 특히 현 정권에. 그리고 과거부터 이미 그런 얘기가 있어 왔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충청북도는 어떤 선택을 할 건가, 그걸 얘기하자는 거예요. 그 5급 선택이 좋다 나쁘다, 현재가 더 좋다 나쁘다, 그거 논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5급 선택을 아예 반대하고 그거를 저지운동을 할 것인지, 아니면 5급 선택에서 빠져서 우리는 독야 청생할 것인지, 아까 이위원 연구원이 얘기한 것처럼 4가지 경우의 수 중에 어떤 거 하나를 선택할 것인지, 그걸 일단 정하자는 거예요. 그런 토론을 좀 더 많이 해서 그러는 과정에서 좀 알아야 되는데, 사실 그 아까 충청광역연합 그거를 우리가 할 적에 세종서 그 토론도 하고 출범도 하고 저도 그때 갔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별 관심을 안 가졌어요. 왜냐하면 권력의 어떤 하나로 집중되는 그런 행정통합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관심 안 가졌어요. 주로 교통, 산업 뭐 이런 쪽에 그 메가시티를 만든다는 이런으로만 받아들였고, 뭐 사실도 그렇지만, 그런데 이 행정통합은 이제는 권력자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상에 바뀌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5국 3특이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동안에 그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4특으로 가자, 5국 4특으로 가자, 아니면 수도권에 가서 붙자, 아니면 세종하고 붙자,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그렇게 하자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상대도 그렇게 응해야 되는데 한 군데도 우리하고 독자적으로 하겠다는데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현호 연구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특별 충청북도, 충청북 특별도, 특별자치도 지금 그대로 그냥 가든가 아니면 5국에 들어가거나 내가 볼 때 둘 중에 하나로 이렇게 보여요. 충청광역연합도 이 상황에서 계속 그거 갈 수도 없다고 봐요. 그거 해가면서 하자고 그러는데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봐요. 그거 진행될 수가 없죠. 예, 짧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5국으로 가느냐 그냥 하나로 그냥 도로 남느냐 그 결정의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4년이 남았다고 그랬는데 4년은 안 남았어요. 지금 우리가 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대전 충남이 먼저 통합을 얘기했다가 안 하겠다고 이렇게 이제 떼주고 말았는데 아까 이완 연구원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쪽에서 오히려 그 헤게모니를 갖고서 우리가 더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이 문제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우리한테 훨씬 더 유리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빨리 결정해서 그렇게 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오특으로 빨리 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특으로 가면 분명한 것은 정치 행정적으로 권한은 우리가 손해볼 수 있어요. 절대적으로 인구수가 적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래서 이렇게 소위 지도자급, 오피니언 리더 이런 사람들은 입지가 지금보다 조금 흔들릴 수는 있어요. 우리가 청주초원 통합해보고 3년 통합하는데 다 해보고 우리가 해봤지 않은데 그 반대하는 쪽은 인구나 지역이 좀 낮은 데서 반대해요. 그 기득권을 이제 뺏기기 걱정 때문에. 그러나 절대 다수의 주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된다면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혹시 이제 시간이 다 돼서요. 한 분 정도 하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사회자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주신 신중한 수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이번엔 거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자 두 분께 답변의 기회를 2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부터. 말씀해 주셨던 거 좀 종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주 1극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저희도 연구하면서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충북의 경제 산업만 놓고 보자면 딱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청주 반도체. 네, 이 두 개가 지역을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양극화 정도가 아니라 뭐 거의 1극 체제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 현실적으로 그러면 특자도로 가는 것하고 충청권 메가시티로 가는 것 중에 이 1극 체제를 어떤 게 더 이제 완화시키고 뭐 지역 균형을 할 수 있냐 본다면 사실 충청권 메가시티로 가게 되면 1극은 더 심해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33km 반경 안에 대도시권이 더
더 집중화될 겁니다. 거기가. 그렇기 때문에 1극은 좀 더 심해질 거다. 그렇지만 우리가 소위 그 낙수 효과가 있습니다. 스피로버 효과가 있기 때문에 1극을 중심으로 이제 좀 퍼져나가는 건 있겠다. 산업 경제적인 측면만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특자도로 갔을 때는 지금 저희가 추진한 특자도가 그 특자도법만 하는 게 아닙니다. 중부 내륙 그 연계법과 같이 묶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중부 내륙 특별법 같은 경우는 그 충청권뿐만 아니라 전북이나 다 합쳐서 그 기초지자체 중심으로 사실은 가는 거거든요. 근데 다행히 우리가 다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충북은 다 따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부 내륙 특별법 같은 경우는 조금 그 지역 균형에 대한 부분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부 특자도 쪽으로 갔을 때는 아무래도 그 우리 충북 내 시군 간의 그 균형 발전 문제를 조금 더 세심하게 다루지 않을까라고 봤고, 그러나 이제 혁신적인 측면이나 지역의 경제 산업 발전적인 측면에서는 메가시티로 가는 것이 조금 더 이익이 아닐까라고 좀 봤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저는 아까 강원축도 말씀하셨지만 강원축의 핵심도 사실은 교통 인프라거든요. 우리가 지금 지역 경제 산업이 어떻게 발전하는지를 보면 고속도로가 어디로 깔리고 있는지, 철도가 어디로 깔리고 있는지에 따라서 사실은 그 산업이 사실은 형성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는 도로교통 인프라 부분하고도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2분 만에 답을 하기 되게 힘든 질문을 두 가지나 하셔가지고, 사실 저는 어쨌든 그 말씀하신 사회연대 경제 활성화나 지역순환 경제의 기본적인 토대는 충북 내에 어쨌든 청주에도 있고 여러 지역에도 좀 나눠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이제 자치 역량이나 힘으로 커질 수 있을 것인가의 관점인데, 어쨌든 아시겠지만 흥미로운 실험은 이제 저희가 사는 옥천군이 이제 농어촌 기본소득을 받게 됐고, 사실 군 단위 가면 똑같은 얘기합니다. 읍 중심 아니냐. 언제까지 읍에만 투자할 거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면 단위에 약간 이제 달라진 거는 면에서 이제 직접 공판장을 운영하기도 하시고 마을회가 중심이 돼서 필요한 서비스들을 지금까지는 이제 없어서 포기했는데 이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동력은 조금 생긴 것 같습니다. 약간 그걸 보면서 약간 저는 물론 이것도 이제 1년 뒤에 평가하자 저는 2주인데 어쨌든 지금까지의 방식이 다 이 인프라 투자 방식이 다 물리적인 거에 중심이었다면 저는 이제 좀 이제 사람이 투자하는 방식을 테스트해 볼 때가 된 것 같다. 그리고 이게 실제로 지역순환 경제나 사회연대 경제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를 좀 이제는 농어촌 기본소득 같은 걸 좀 세밀하게 저는 좀 이렇게 관찰하고 보면 좋겠다. 다만 근데 이게 2년이라고 하는 시범사 기간만으로 그게 과연 측정 가능할 건지 좀 고민이 되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좀 저는 이제 사람에 대한 투자를 좀 가야지만 실제로 좀 그런 힘들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그래야지만 이게 기존의 사회 인프라를 배치하는 방식이 또 저는 중앙 중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필요와 잘 맞지 않는 곳에 거점이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방치되고 하는 게 되게 많았었는데, 그러니까 주민들이 스스로 그런 거점들을 형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게 결국 저는 이제 말씀하신 사회연대 경제나 그런 식의 공유지를 만들어가는 방식이라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지금 현재 방식으로는 그게 제대로 될 것 같지는 않고 뭔가 좀 이 앞에 얘기랑 비슷하지만 어쨌든 좀 농어촌 기본소득 같은 뭔가 이미 자치 역량이 되게 많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이걸 좀 보존할 수 있는 힘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얘기 드리면 이제 사실 수도권도 마찬가지고 저는 청주 1극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다양성에 가지 생각하면 특정한 힘이 강한 존재가 생기는 게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힘이 강한 존재가 지배를 하게 되는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힘이 없다라고 하는 게 무시당하는 거죠. 도시와 농촌도 저는 도시와 농촌이 다른 존재인데 이걸 굳이 합치는 게 좋은 거냐라고 하면 저는 도시와 농촌이 각기 다른 형태를 유지하고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가 살고 싶은 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한데, 지금은 마치 농촌에 사는 게 열등하거나 아니면 무능력하거나 이렇게 저는 지표화되기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결국은 저는 이거는 그래서 제가 아까 이 지역 소멸이나 이런 경제 산업도 너무 이 소멸 문제를 너무 경제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도 좀 문화적으로 우리가 서로가 다양성과 격차라고 하는 것들을 불평등을 하고 인식하지 않을 정도의 좀 그런 차별을 저희가 시정하면은 저는 이게 어마어마한 사회 개혁을 하지 않고도 저는 일정 정도는 그런 불균등이 완화될 수 있을 텐데, 지금 우리가 너무 많이 이 특정한 가치 중심으로 사회를 유기화시켜 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것 자체에 대한 존엄감을 잘 못 찾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 동네 청년들도 맨날 듣는 얘기가 노래에서 언제 성공해서 옥탑 떠날래 이런 얘기 듣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게 저는 사실은 여전히 우리가 안 바뀌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그런 문화적인 사실 저는 변화를 추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여러분들 뭐 제가 논의를 정리를 하진 않겠습니다. 요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오국삼특 이 토론회가 굉장히 적절한 시기에 방향을 잘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대전 충남이 만약에 광역행정구역에 광주 전남처럼 성공했으면 충북은 굉장히 조바심나게 이 논의를 지켜보고 추종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수기가 사라지는 시간이 돼버렸을 겁니다. 두 번째는 결국 이 문제는 민성구기의 신임 도지사와 시장이 새로운 집행부가 꾸려졌을 때 동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아쉬운 점은 이 중요한 논의가